옛날 옛적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어느 마을에 사람과 비슷한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무지개의 계곡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마을 하늘에 늘 떠있는 아름다운 무지개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지개는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닌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에 따라 색이 변하고 밝아지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맑고 선명할수록 마을은 평화롭고 따뜻했으며 그 반대일 경우에는 마을의 불행과 혼란이 찾아들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설적인 철학자 버나드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덕과 윤리에 관해 연구하였고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람들과 요정들이 각자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지개 조건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통해 도덕적 상황을 분석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무지개의 계곡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한쪽 끝에 사는 한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자식이 아프고 아버지는 일을 잃었으며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서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도와줘야 해. 우리가 무지개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도 각자의 문제가 있잖아. 라며 주저했습니다. 바로 그때 버나드가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요정들을 마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무지개의 계곡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단순한 하늘의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도덕적 선택의 표본이지요. 우리는 종종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만들어 따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버나드는 맑은 하늘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무지개가 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행동할 때입니다. 도덕이란 고정된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색깔을 포함하는 변화무쌍한 무지개나 다름없지요. 사람들은 버나드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버나드 씨, 우리가 그 가족을 돕는 것이 옳은가요? 버나드는 잠시 미소를 짓고 말했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상식에 맡겨 행동하는 것이지 각자의 가능성과 여건에 맞춰 말이야. 서로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억지로 하면 무지개가 색을 잃고 말겠지.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 이 무지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지개의 계곡은 더욱더 오색 빛깔로 찬란해졌고 사람들과 요정들 사이에서는 이해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버나드의 무지개 조건처럼 우리의 삶도 고정된 정답이 아닌 계속해서 변하는 다양한 색깔의 무지개임을 오늘도 그 마을의 무지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의 시작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는 노아와 외부의 부분, 철학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켈라우스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늘 그의 집 앞에 줄지어 서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르켈라우스는 마을에서 가장 큰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한 번 열리는 중요한 행사로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흥미를 한껏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축제에 도착하자마자 마을의 광장에는 다양한 음식과 놀이기구가 준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를 맞고 말았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르켈라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에피테토스의 철학이 빛을 발할 순간이 아닐까? 그 순간 마을의 촌장이 와서 아르켈라우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슬기로운 아르켈라우스여, 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당신의 현명한 조언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아르켈라우스는 피신하지 않고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에피테토스라는 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를 어찌해야 할까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비를 피할 수 없다면 비를 맞으며 즐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사람들은 아르켈라우스의 말대로 비를 맞으며 새로운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특별 행사로 깃발 잡기 놀이가 시작되었고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비를 활용한 새로운 이벤트는 오히려 축제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하루 끝에 많은 사람들이 아르켈라우스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비 오는 날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떤 날씨가 오더라도 우린 그것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켈라우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아르켈라우스의 이가르치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 오는 날의 법칙으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길을 배워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전해져 내려왔고 현대인들에게도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라는 에픽테토스의 지혜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에피쿠로스 철학을 신봉하는 젊은 철학자 알렉산더가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뚜렷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성공과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외쳤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자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목표를 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물질적인 부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마을의 상인이자 가장 부유한 주민인 티모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티모시는 매일같이 시장에서 큰 거래를 이루어내며 자신의 부를 키워왔지만 밤이면 늘 공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뭐야? 저건 또 무슨 이야기야? 티모시는 투덜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그 이야기의 끝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티모시는 알렉산더에게 다가가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티모시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유함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티모시. 하지만 그로 인한 불안이나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는 영혼을 피곤하게 하죠.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정신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아타락시아? 티모시는 낯선 단어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오? 그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지혜로운 절제와 마음의 안녕을 추구한다면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마음이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티모시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고뇌하며 고민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그는 더 많은 부를 쌓아야 마음이 편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한 생각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아타락시아를 얻을 수 있나요? 티모시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선으로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며 자신에게 필수적인 것들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단지 재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나 건강한 삶의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모시는 알렉산더의 조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실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그의 삶의 방식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끝없는 부의 추구에 몰두하지 않고 매일의 작은 기쁨과 평범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렉산더가 전한 철학을 전파했고 점차 마을은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우선시하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작은 마을이 평화를 가져온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초록색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현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점차 자연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들을 둘러싼 자연의 소중함을 망각해갔고 그 결과 마을의 조화로운 분위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피노자의 제자라고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범실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아주 자연스레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햇볕이 뜨거워지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씻고 비가 오면 대지의 물을 나누며 식수로 사용하곤 했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이 곧 신이라는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 그리고 우리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을 모든 것의 존재 이유이며 자연 법칙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고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은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하고자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현대 도시에서 살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에 살 때 저는 매일 바쁘게 일하고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잊고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공원에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무는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무가 어떤 위대한 지혜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향해 서두르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숲속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은 다시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성장해갔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고 마을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재미있고 긴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